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은산 경남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사건 3건을 한꺼번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쪽에 아파트 경매건들 제가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유난스럽게 조회수가 좀 높은 건들이 몇 건 보여요. 그래서 그 중에 3건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매각기일은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우림필류 1차 아파트고요. 116동 9층입니다. 감정가 1억 4,800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억 1,8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회수는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7년 3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 당시에 1억 5,800이었고요. 2019년 3월 13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다 하면 그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데 권리자가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뭐겠어요?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드는 거죠. 서울보증보험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는 받았겠죠. 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금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전입은 원래 임차인 전입 2015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되고요. 확정 2017년 4월 20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등기부에서는 말소기준 등기가 어딥니까? 되죠.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그리고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는 경매 개시 등기가 언제예요? 2019년 10월 10일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강제경매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뭐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2019년 10월 10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선순위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들이 경매를 신청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고요. 대항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자기들이 배당 요구 뭐 경매 신청 다 했으니까 이 1억 5천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매 낙찰 결과 모자란단 말이에요. 1억 5천을 다 못 받는다. 그럼 모자라는 금액은 뭡니까?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등기는 2019년 10월 10일 경매 개시 결정하는 그죠? 여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 해서 나온 임차인 쪽이 나온 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점유 부분은 전체 그리고 2017년 어쩌고 가서 보증금 1억 5천 그리고는 뭐죠? 여기 이 배당 요구는 없어요.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뭐죠?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청 채권자이며 주택임차권 등기권 등기일자는 2019년 3월 1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입은 2015년, 임차권 등기 날짜는 2019년. 어느 쪽이든 간에 전부 다 뭐죠? 말소기준 등기보단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을구 순위번호 7번 임차권 등기 있음. 임대차 보증금은 1억 5천. 전입 날짜는 언제고 확정은 언제고 이렇게 나와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역시 같은 날짜에 전부 다 입찰일이 똑같아요. 지금 3건이 다 입찰일이 똑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2019 타경의 56544 사건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율량 5단지 성광 로즈웰 2차 504동 25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3억 360에서요. 한번 유찰돼서 2억 4,288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 한번 보도록 하죠. 등기부 한번 볼까요? 등기부 보니까 2015년 1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8년 9월 27일 날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압류, 가압류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말소기준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 조금 전에 돼 있죠. 압류, 가압류, 그죠?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자, 여기는 가압류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 9월 27일에 가압류,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압류, 가압류 들어오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강제경매가 들어왔고 또 압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튼 그럼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느냐? 있습니다. 임차인 있어요. 주거용 전체 해서 전입 날짜가 2015년 6월 4일이에요. 우리 말소 기준 등기가 2018년 9월 27일, 전입은 2015년 6월 4일, 그리고 전입하기 조금 전에 또 확정도 받았고, 자, 배당 요구 여기서 봅시다.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1월 14일이에요. 경매 신청은 2019년 10월 14일. 보통 보면은 평균 보면은 경매 개시되고 약 3개월 정도 후에 보통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히더라고요. 여기도 1월 14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언제 했냐면은 지나서 했어요. 2020년 3월 18일 날 2달이나 지나서 한 거예요. 자, 배당 요구를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고 확정도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한 건 좋은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까지 해야지. 그 넘어서 하면은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보증금 2억 5천은 전액 매수인 인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쓱 쳐다보면서 배당 요구했네? 전입했고 뭐 임차인이 있는데 선순위인데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안 되고 배당 요구를 그럼 언제 했느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했다가 그 날짜 안에 하고 싫으면 철회하고 싶으면 철회해도 돼요. 근데 그런 모든 행위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죠. 매각물건 명세서 봅니다. 2018년 9월 27일 가압류가 그저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그랬고요.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 기간 보증금 쭉쭉 나왔어요. 전입신고 그죠? 전입신고 6월 4일 확정일자 5월 12일 배당 요구 3월 18일 배당 요구 종기는 그런데 1월 14일이다라는 거죠. 얘가 늦었다. 그죠? 그리고 비고 해가지고 해놨어요.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함. 그죠?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할 것 같으면 한마디만 덧붙여주지.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했으므로 그죠? 배당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 가겠습니다. 앞에 두 건 다 그죠? 처음 거는 시세 분석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억 5천을 인수하고도 남을 금액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고 이번에 세 번째는 또 입찰해도 되는 건지 정상적인 건지 한번 봅시다. 역시 매각기일 6월 3일입니다. 2019 타경의 58212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모아미래도 와이드시티 405동 14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2억 3,500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억 8,800 돼 있습니다. 여기도 참 상당해요. 그죠? 1평균 50명씩 조회수가 임박하면은 더 높아지겠죠. 조회수가. 봅시다. 등기부 봅시다. 등기부 보니까 2016년 3월 21일 소유권 이전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은행이었어요. 하나은행 채권이 양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근저당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21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당연히 말소 되겠죠. 자, 경매는 그런데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근저당권자가 한 게 아니고 강제경매예요. 기술보증기금, 가압류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서 강제경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튼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니고 2016년 3월 21일 말소기준 등기인데 그보다 앞서 뭐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는 없어요. 여기는 다행히 임차인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했어요. 권리상이나 아니면 점유관계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말소기준 등기 봅시다. 말소기준 등기 아까 2016년 3월 21일 근저당 이랬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전부 다 뭐 주의할 뭐가 없는지 다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권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입찰가만 잘 쓰면 된다, 그죠? 입찰가를 얼마 쓸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모함이래도 와이드시티 405동이고 뭐 14층이고 전용 면적이 84.993 돼 있습니다. 감정가 2억 3,500에서 한번 떨어져서 1억 8,800인데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한번 봅시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잠시 봅시다. 단지 정보, 몇 년식인지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그렇죠. 준공연월일 2016년 1월 됐습니다. 이제 4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관심들이 높네요. 준신축 한 5년 정도까지는 경매가 넘은 관심도가 상당합니다. 최고층은 25층, 최저층 17층.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라인 따라 동 따라 보면은 이 층고가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옛날식 아파트 있죠. 옛날 판상형, 일자형 짝짝 돼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죠? 몇 동이든지 간에 라인 상관없이 뭐 15층까지, 25층까지 이런데 여기 라인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평면도 한번 볼까요? 평면도. 평면도 아까 그러면은 이거 84.99 이거다 그죠?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게 저는 110이니까 33평형 되겠네요. 그죠? 평면도도 얼핏 제가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괜찮네요. 포베이 그죠? 포베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지금 이게 보는 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죠. 확장으로 그죠? 하면 이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침실, 거실, 침실 두 개 전부 다. 그죠? 침실과 거실이 전부 다 그죠? 네, 남향을 보고 있는 지금 요 패턴이 돼 있는 거네요. 뭐 구조 좋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매물 상황이 어떠한지. 청주, 충주, 뭐 이쪽으로 천안, 뭐 워낙 올라서 그죠? 110, 공급 110을 보겠습니다. 공급 110에 매매. 여기 네이버 같은 거 이런 거 매물 보면 다 뭐 하나 물건을 여러 부동산에서 올리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게 워낙 많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것도 삭제가 안 돼 있는 게 많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경매 너무 많아서 시간상 지금 우리 경매 나온 게 405동이었어요. 405동 매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동 보니까 13층, 뭐 12층, 1층, 뭐 고층 13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그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보면은 또 실입주할 사람들 같은 경우 전세 안고 매매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매물이 나올 경우에 전세 안고 매매하고 입주 매물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2억 몇천, 3억 정도 하는 물건 같으면은 뭐 1,000만 원 이상, 그죠? 한 1,500, 그죠? 심할 경우에는 2천까지도 입주 매물이 없을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시스템 에어컨 5대 인테리어 된 예쁜 집은 2억 8천, 13층이요. 그리고 전세 안고 매매하는 거, 전세 안고 매매하는데 여기는 12층인데 2억 9천을 부르네요. 그죠? 그리고 전세 안고 매매가 많네요. 같은 집인가 봐요. 어쨌건 그리고 갭 투자 추천 뭐 이런 거 전세 안건 매매하는 것도 고층이 지금 2억 8천, 2억 9천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탑층 같은 경우에는 3억 이렇게 보입니다. 3억 보이고 1층도 2억 5천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2억 후반대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14층이면은 층이 좋잖아요. 아까 12층, 13층인데, 뭐 2억 8천, 2억 9천, 뭐 3억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지금 감정가가 2억 3,500이에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평균 낮게 잡아봤자 시세 대비해서 10%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서는 10% 싸게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오늘 부산에 저기 센텀 프루지오라는 아파트 저 이번에 하도 힘을 많이 줘가지고 2등하고 차이도 좀 나고 그런데요. 근데 거기도 4년밖에 안 됐고 24평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세 매물 뭐 그리고는 일반 매매 물건 새 안고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 딱 하나 있는 거 보였는데 부동산 전화하니까 없대요. 예.
그래서 저희 뭐 나름 열심히 써가지고 일단 23명인가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저희 그 2차인데 1차 금액을 넘겼습니다. 음, 넘겨버렸어요. 꼭 잡으려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감정가 2억 3,500이에요. 지난번에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 4월 29일 날 2억 3,500인데 지금 호가 나오는 거 감안을 하면은 이번 최저가 1억 8,800 돼 있지만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 볼 때 대부분의 분들이 경매 초보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만 처음에 이제 경매를 보면 욕심 이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으니까 최저가의 눈에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1억 8,800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고 뭐 하고 하면 약간 자기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그 뭡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 전에 10%다. 아파트는 해봤자 2, 30평 되는 10% 많이 해봤자 10% 싸게 낙찰받는다더라. 라는 거를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2억 3,500일 때 근데 왜 아무도 안 했어? 2억 3,500일 때 안 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놓치는, 좋은 물건을 놓치는 거예요. 시세 상승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는 지난달에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도 1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나중에 한 달 더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4월 29일 날은 스쳐 지나갔는데 한 달 좀 넘네요. 그래서 한 달 좀 넘게 홍보가 더 되면서 그때는 4월 29일 날에 이 매물을 몰랐던 사람도 이제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진짜로 가지고 싶으면은 일반 매물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는 욕심껏 해가지고는 마음을 조금 비우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희처럼요. 그래서 이 물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세 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청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청주 쪽에 이제 낙찰가율이나 물건 같은 거 저도 쭉 분석을 하다가 이런 뭐 관심 가지고 있는 분 많이 계시겠다 싶어서 6월 3일 날 진행하는 사건 중에서 세 건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건은 어떻게 해요? 미배당 금액,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전액 인수해야 하는 거. 왜? 배당 요구를 했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액 인수이고 세 번째 사건은 권리 분석에 하자 없습니다. 시세 분석 잘 하시고 관리비 조사 잘해서 마음 조금 비우고 좋은 물건 조금 저렴하게 잡는다 생각하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가는 지금 2차지만은 1차는 넘길 것 같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